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벤처스 1호 포트폴리오인 마차 대표 박태현입니다. 투자 유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KQ 벤처스가 첫 번째 투자사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왜 이 도움이 필요하고 이 도움이 있으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좀 잘 설명을 했을 때 가장 기꺼이 잘 도와주는 곳이 카카오벤처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정말 카카오벤처스의 뽕을 가장 많이 뽑아먹은 회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내가 창업을 처음 해서 강남에 오피스텔 얻어서 며칠 안 됐을 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고거래로 만들겠다고 하고 책상 3개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저희를 그렇게 많이 원하던 팀이 지금은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 조민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이어서 1년을 투자로 돌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 미팅을 다니면서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신 게 카카오벤처스였어요. 그때 이제 정신화 대표님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후에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 그게 너희 사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스템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매출이 매년 200% 이상 상승을 진행을 했고 오히려 사업에 대한 핵심을 저희가 찾은 게 아니고 투자사가 찾은 그런 케이스였죠.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상업적인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NPU를 설계하고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인 리벨리온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힘들 때면 야 이거 뭐 몇백억, 몇천억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스타트업에서 그게 돼?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팹리스 쪽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술 집약적이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역사가 증명했듯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리벨리온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슬립은 IT 기술을 수면 영역에 결합해서 24시간 중에서 버려지는 8시간을 혁신하겠다는 기업입니다. 잠을 더 잘 자고자 하는 니즈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요. 에이슬립은 이것을 IT 기술을 결합해서 가정에서 편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잠만 자면 인공지능 솔루션이 수면을 진단해주는 것으로 작년 11월 기준 세계 1위의 진단 솔루션을 의학계에 발표했습니다. 저희 벨루가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광복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주류 산업을 온라인화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류 도매 연결을 한다거나 주류 산업의 플레이어로 계신 도매상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영업에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인 수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말 산업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많이 듣고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 다음에 주류 산업에 저희는 이만큼 이 열정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주류 산업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많이 여시고 혹시 우리가 같이 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먼저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남을 웃기지는 못했어요. 웃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개그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빨리 다른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개그맨들하고 80명 정도 같이 회의를 항상 했었어요. 그 어느 평가단보다 냉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품을 출시한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개그맨들이 이제 먹으면서 근데 뭐 신랄하게 말했던 개그맨들은 좀 기억이 잘 안 남고 그냥 마냥 맛있게 먹었던 김준현 씨라든지 유민상 씨가 기억이 남네요. 그 두 분은 그냥 좋아했어요. 양념이 발려있으니까. 아이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는 게 사실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골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선택하는 건데 대한민국 현실에서 마땅히 마음에 드는 솔루션이 없었어요. 조부모 육아 혹은 외부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 딱 2가지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가정에서 편안한 상대와 이제 놀이와 교육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커가는 그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풀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는 가장 크게 2가지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치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두려워하는 질병 1위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해줄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도 고통을 받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해주고 싶고 또 같이 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나 개인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 노인분들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건 의학적인 가치가 있고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조기에 인지훈련을 계속 시키면 그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간직한 채로 돌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추운데 1월 달에 난방도 안 되는 어디 무료로 이렇게 얹혀서 오들오들 떨면서 막 개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매니저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도 청소를 하러 갔었고 개발자분들도 같이 청소도 하러 나가고 저희가 다시 모여서 개발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몸도 체력도 힘들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정책도 되게 많이 가다듬기 시작했고 교육 자료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여러 힌트를 진짜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이 되게 많이 바탕이 돼요. 사실 전반적으로 VC 업계 전체에서 이렇게 작은 회사가 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월급을 뭐 150만 원씩만 투자를 받을 때까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달라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린 것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이자까지 다 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그러겠다 얘기를 해서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원들 간의 유대감과 신뢰가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3년이 됐거든요. 회사를 만든 지가 되게 길죠. 14년 동안 매일매일 데시벨이에요. 아직도 데시벨이에요. 그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황이 바뀔 뿐이지 항상 데시벨이었거든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근히 하나씩 해결을 하면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회사가 주어진 영향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를 않은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 리벨리온이 꿈꾸는 게 굉장히 큽니다.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글로벌리 나가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브리징할 수 있는 국가 산업의 한 축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팀의 꿈이고 야심입니다. 시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한국의 엔비디아, 넥스트,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저희 리벨리온이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정말이지 이제 동네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고 싶고 동네에서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당근마켓 앱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글로벌에서도 똑같이 실현이 되기를 바라요. 외국에 어디 여행을 가서라도 그 동네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당근마켓 앱 하나로 해결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모코그는 분명하게 디지털 치료기기, 즉 치매 디지털 치료기기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 뇌신경질환으로 점차 확대된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의 기반은 맨 처음 질환을 발견하는 조기 선별, 그리고 검사, 그리고 진단, 치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좀 더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 계획을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보여줬던 가능성을 글로벌에서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좀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에 대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1위 2위입니다. 실패를 오히려 용인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려금을 줘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요. KFC, 월마트, 아마존 각각의 기업의 투장들은 4번 이상의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해냈던 거죠. 결국은 실패를 용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적으로는 시리즈 A 정도? 초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과 어드바이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시리즈 A에 집중되어 있고 한번 마켓핏을 맞추고 그 다음에 완전히 기업으로 성장할 때 그 단계? 그때는 정말 사실 자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리즈 B, C로 더 커가면서 다른 면들에 대한 갈증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업마다 다 다른 거죠. 100명에 있는 조직 단계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잘 서포트를 해주시고 엔지니어링 이슈가 있는 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많이 해주시고 커스터마이징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게끔 하는 것들 저는 그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스타트업이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VC들도 더욱더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이제 씨를 뿌려야지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들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NFT다 뭐 이런 너무 이제 그런데 막 사람들이 뭐 쏠려 있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VC분들은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의 또 향후 10년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얼리 스테이지를 이제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면 여기를 이제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죠.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 혹은 대학생들이 창업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고 혹시라도 안 됐을 때 다시 재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좀 우수한 기업들은 스타트업 안에서도 M&A가 이루어져서 산업의 압도적인 우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미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외부에서 자랑할 때 많은 실험을 하는 VC로는 우리가 1등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년에 내걸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만 보고 투자한다였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고 그냥 말만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투자됐었던 루나무나 왓챠나 넵튠이나 루닉, 이렇게 좋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내걸고 있는 필요한 미래를 앞당기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멤버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뛸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달리다 보니 카카오벤처스의 10년이란 나이를 먹게 됐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0인의 CEO를 양성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생겼고, IT와 소프트웨어에서 그리고 극초기 투자만을 이제 타겟을 하면서 열심히 달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반기에 되면서 잠깐 경직되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 안주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또 달리자라고 하면서 다시 또 힘을 합쳐서 달리기도 하고, 앞으로 10년은 과거에 있었던 10년보다 조금 더 많이 자라나야겠다, 더 성장하는 카카오벤처스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